테마 7번의 법률행위의 해석을 보도록 합시다. 법률행위 해석이란 첫째 줄에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법률행위 내용, 목적이라겠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목적, 내용을 확정. 무엇 내용을 확정하느냐.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법률행위는 도대체 당사자들이 뭘 어떻게 한 건지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판례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갈리는 건 이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법률행위 해석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법률행위 안에 있는 당사자와 당사자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양가로 1번의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넘겨보시면 (54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해석의 대상과 목표에서 표시주의, 의사주의 이런 말들이 있죠.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해석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돼요. 예컨대 A라는 물건을 나는 100만 원에 사겠다 라고 의사를 결정해서 마음속으로는 100만 원에 사겠다라고 결정했는데 쓰기를 딴 생각하다가 공을 하나 더 붙였어요. 계약서에는 1000만 원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는 100만 원인데 표시를 1000만 원이라고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100만 원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1000만 원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의사를 중심으로 해석하자. 이게 의사주의. 아니다. 표시를 중심으로 해석하자. 이게 표시주의입니다. 1000만 원으로 해석하자. 아니다. 100만 원으로 해석하자. 이게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의 대립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민법 전체에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뭘로 해석하고 싶어요? 표시주의.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건데 표시주의로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뭘 주장하겠어요? 아니 지가 잘못해서 짠 생각하다 잘못 썼는데 상대방이 무슨 잘못이냐. 상대방은 1000만 원인 줄 알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중시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거래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래의 안전. 의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민법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라고 그래요. 사적 자치. 우리가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의 효과를 주는 것. 이게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이거 원한 건 100만 원인데 원하지도 않은 1000만 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 표의자,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다 해서 표의자라고 그래요. 이 표의자를 중시하는 거, 표의자를 중시. 이 두 개가 팽팽하게 맞서는데 우리 민법은 어느 때는 이쪽으로도 가고 어느 때는 이쪽으로 가고 이제 그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대립한다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목차 3번에 해석의 표준 있죠. 106조에 우리 103조, 104조를 이제 받고 106조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그걸 쭉 가로로 묶어주세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그래서 옆에다가 임의 규정이라고 적어주세요. 임의 규정. 관계 있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관계 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대다수 규정은 한 80%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한 20%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1118조 정도 되는데 1000개가 넘는 조문이 있는데 그중에 어떠한 것은 임의 규정이고 어떠한 것은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뭘 암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강행 규정을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문 나올 때마다
이게 강행 규정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즉 강행 규정이라는 건 당사자가 위반할 수 없는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라는 건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나 그거 그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하겠다라고 해도 유효한 규정이에요. 그거 치워버리고 다르게 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적 자치가 대원칙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민법은 사적 자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많은 규정은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 의미는 사적 자치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106조를 이제 간단하게 읽으면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의해서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면 명확한 의사 표시대로 해석하지만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보통은 관행대로 하잖아요. 관행,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러니까 관습대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인 관습으로 해석한다. 사실인 관습. 그리고 밑에 105조. 그러면 우리 이제 조문 103조부터 다 배운 겁니다. 103, 104조, 105조가 임의 규정이라고 돼 있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간단하게 말하면 임의 규정이라고 있어요.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하면 그 의사 표시대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즉 법에 있는 규정 무시하고 다르게 하면 다른 의사 표시대로 그대로 한다. 사적 자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자, 넘겨보시면 56페이지에 법률행위 해석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 해석 방법. 우리 조문에 법률행위 해석 방법으로서 105조, 106조 이 두 개 조문이 있고 105조는 사실인 임의 규정.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가 있으면 그 다른 의사대로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 106조는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 강행 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으면 사실인 관습에 의해서 해석한다. 그럼 법률 행위 해석 기준이 지금 3개가 된 거예요. 다른 의사가 있으면 이게 가장 우선. 강행 규정 영역이 아니라면 가장 우선하고 그다음에 다른 의사가 없으면 임의 규정대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에 정한 대로 해석하고 법에 정함이 없다. 그러면 사실인 관습에 의해서 해석한다. 이 3가지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 의사가 명확하면 의사대로, 임의 규정대로, 사실인 관습대로. 이제 순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이런 게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는구나 기억하고 여기에 이제 이론으로 법률행위 해석에서 해석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3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자, 한번 입으로 해보세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자연적 해석은 의사를 중시하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 여기는 100만 원에 사겠다, 1000만 원에 사겠다 라고 표시를 했을 때 뭘 중시할 것인가 이게 논의가 된다겠죠. 자연적 해석은 뭐에 따라 해석한다고요? 의사대로. 이 표시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표시는 무시합니다. 표시.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용되는 원칙이 오표시, 잘못된 표시. 100만 원에 사겠다라고 의사를 했는데 잘못 1000만 원하게 썼어요. 잘못된 표시. 오표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해하다. 오표시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 그냥 무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은 표시를 무슨 의사냐 알 수도 없는 상대방을 보호해야지 표시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표시. 합리적인 상대방이라면 그 의사 표시를
어떻게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했을 것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 이게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빵꾸가 났을 때 저렴한 용어 쓰지 말고 틈이라고 합니다. 틈. 법률행위에 뭔가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 그 구멍을 메꾸는 해석이에요. 이 틈을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이게 5가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건 다 정했어요. 근데 한 군데가 구멍이 났어. 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완성이 돼야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는데 이걸 메꾸는 겁니다. 틈을 보충한다는 얘기예요. 틈을 메꾼다. 메꿀 때 뭘 기준으로 메꾸느냐?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가지고 이 틈을 메꾸는 해석, 그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이 틈을 미처 발견을 못하고 내게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 구멍이 났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메꿨을 것인가, 어떠한 의사를 결정했을 것인가, 가상적, 가정적, 가상적 의사를 기준으로 메꾸는 해석이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양가로 1번의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 의사를 중심으로 한다겠죠. 이게 진짜 의사예요. 여기서 이 의사를 진의라고 합니다. 진의. 같은 말이에요. 진짜 의사, 진의. 그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 당사자의 진의를 연구하여 해석한다. 거기에 밑줄. 당사자의 진의가 뭐냐? 이거대로 해석하는 게 자연적 해석입니다. 이러한 자연적 해석에는 57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된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 밑에 있는 판례. 문제로도 밑에 있는데 대표적인 예예요. 갑과 을이,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토지가 2개가 있습니다. X토지와 Y토지 2개가 있어요.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 인접한 토지 2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100번지와 101번지 토지. 을이 살려고 합니다. 갑과 을이 나 네 땅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 답사를 해요. 즉 직접 그 토지에 간다라는 얘기예요. 가서 봤더니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게 100번지이고 이게 101번지예요. 각각 을이 100번지 그래 이거 괜찮네. 근데 이거 살게. 이거 사겠다. 5억에 이거 사겠다. 갑도 그래 팔게. 100번지를 팔기로 했어요. 현장 답사에서. 그랬는데 자, 이 토지를 100번지가 아니라 이 토지, 이 노란 토지를 사고 팔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매매 계약서에 목적물로 매매 목적물로 101번지 이렇게 쓴 거예요. 갑도 착각을 했어요. 갑도 이 노란 토지가 원래 100번지인데 101번지인 줄 착각해서 여기다가 101번지 대금 5억 그래서 갑 도장 꽝 찍고 을도 도장 꽝 찍었어요. 갑도 착각하고 을도 착각을 해서 원래 이 노란 토지 100번지를 살려고 했는데 계약서는 101번지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등기도 101번지로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은 도대체 100번지에 성립한 거냐 아니면 101번지에 대해서 성립한 거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 대법원까지 갔고 판례는 이것을 법률행위 해석은 몇 가지가 있다겠죠? 3가지. 무슨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이 3가지 방법 중에 우리 판례는 이것을 자연적 해석을 적용했어요. 이 사안은 자연적 해석. 자,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 의사와 지금 표시가 다르죠. 당사자 의사, 진의는 뭘 살려고 한 거예요? 100번지를 살려고 한 거지. 근데 계약서의 표시는 101번지다. 그럼 자연적 해석에 의하면 뭘로 해석해요? 이것은 이 둘이 한 매매 계약은 100번지로 해석한다. 100번지로. 101번지가 아니라 100번지로.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라고 주장했어요? 을은 지금 자기 앞으로 101번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어요. 이 101번지는 매매 계약이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이 등기 말소하라. 다시 나한테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을은 이건 돌려줘야 됩니다. 101번지는 자기가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고 100번지는 돈 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받았죠. 그러니까 갑에게 100번지를 소유권을 이전하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연적 해석.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둘 다 원래 니들이 이거 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립한다. 첫째 줄 해보세요.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지번 등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 거기에 밑줄,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목적물과 전혀 다른 을토지로 계약서에 표시한 경우 갑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라는 쌍방의 의사합치, 거기에 밑줄, 쌍방이 둘 다 갑토지를 사겠다고 의사합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매매계약은 갑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계약서에 잘못 쓴 을토지는 오표시다. 오표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자, 넘겨서 두 번째 해석은 규범적 해석입니다. 양가로 2번의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라겠죠? 표시. 둘째 줄 끝부분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표시행위의 동그라미,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이다. 그 다음 59페이지의 양가로 3번의 보충적 해석, 세 번째 해석은 보충적 해석인데 의 부분에 보시면 법률행위 내용의 틈의 동그라미, 틈이 있는 경우에 뭘 가지고 메꾼다겠죠?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 거기에 밑줄,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가지고 메꾸는 해석이 보충적 해석이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